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스페코입니다. 보복 공격을 고려하는 이스라엘의 목표는 스페코 주가를 요동치게 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함께 살펴볼 또 다른 이슈까지 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핵심적인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랑 에너지 인프라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공격 시점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행동 방침이라든지 이런 정확하게 결정된 상황은 아니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협적인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대립에서 보복 공격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봐야 되겠고,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세력이나 테러 조직과 관련된 위협에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란이 헤즈볼라 같은 무장 단체의 지원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군사적 행동을 또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봐야 되겠는데요. 거기에 따른 미국도요, 면밀히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군사적 목표로 집중할 것을 또 목표를 촉구하면서 또 민감한 시설, 석유나 가스, 핵시설 이런 것들의 공격은 또 자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이란의 반격 가능성에 대비해서 중동 지역의 군사 자산을 또 방어할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작전을 직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또 낮다고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요. 지정학적인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 스페코 주가도 그만큼 요동을 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군사적 긴장과 함께 또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스페코인데요. 이러한 지정학적인 긴장감은 계속 방산주에는 큰 영향을 또 미치고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란의 지정학적인 긴장감, 중동 전쟁뿐만 아니라 또 주목할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은요, 이 두 가지 이유라고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북한의 영향도 좀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잊혀질만 하면 또 북한이 또 이슈를 가지고 오죠. 북한과의 지정학적인 긴장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북한이 남한의 무인기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을 하게 되면서 국경 부근의 포병부대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 방공망 감시 초소를 또 강화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방산 관련주의 수급이 또 몰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스페코도 좀 동조를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산주의 움직임에 따라 스페코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스페코는 보시는 것처럼 건설 기계랑 박용기계, 풍력 장비 제조 이런 것들을 사업하는 회사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군사적 긴장감이 커질수록 방산주에 대한 수혜, 그런 기대감에 이어지면서 더불어서 국방비 지출 증가와 함께 자연스럽게 주목이 되는 스페코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계속 전쟁 하다 보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전쟁이 터졌다 하면 또 방산주가 오르겠구나 이런 사이클을 타고 있기도 한데요.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까지 좀 영역을 넓혀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중동 위기가 또 고조되면서 경제에 대한 또 영향도 미치는 것도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조금 더 긴밀하게 들어가면 왜 이 중동 전쟁과 우리나라와 또 긴밀하게 연결되냐. 첫 번째 이유를 들게 되면 아무래도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되겠죠. 에너지 수급 위기를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네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는 원유랑 천연가스 70%를 중동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이기도 하죠. 따라서 원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원유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항상 염두해 둬야 되는 나라기도 하죠.
1973년에 오일 쇼크도 기억을 하시나요? 오일 쇼크 당시에 한국이 겪었던 경제적 둔화는 상당했던 건데, 이번 위기에도 에너지 가격 상승과 원유 공급의 중단도 우려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응책이라고 하면 전략 비축유나 뭐 에너지 수입처나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하시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제적 충격들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은 큰 돈이, 손실이 오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까지 넘을 가능성도 염두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이랑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에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 상승은 제조업과 물류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정부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한 지원이랑 효율화를 위해서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건설과 인프라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은 중동에서 이미 프로젝트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최악의 상황까지 또 생각을 해보면 전쟁으로 인해서 이 프로젝트의 영향도 분명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수익성 악화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혹시나 그런 방향으로 이어나갔을 때, 그리고 특히나 사우디 네옴시티 이런 프로젝트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정부 차원에서 지역 진출이나 기업들의 안전성 이런 보장 측면도 중요하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도 이런 것들도 열어놔야 된다. 이런 다방면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외교랑 안보 이런 부분을 꼽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중동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중동 전쟁이 확산이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지가 또 중동 국가들의 관계를 또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게 또 딜레마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잘 하는, 그러면서 실리 외교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포인트가 되겠죠. 사실 전쟁이 몰고 오는 흐름을 오늘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다. 그리고 단기적인 이 움직임에는 중동 전쟁과 북한의 군사적 이슈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영향들이 크게 번지게 되면은 한국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대응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